$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Yeah!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47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이기도 하고 월요일에는 일반적으로 길이 좀 많이 막히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마포대교 근처에는 사고가 또 발생을 해서 지금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프로님이 굉장히 또 아침에 일찍 오시는데 그렇죠. 그쪽 오실 때 좀 막혀서 그런지 보통 요 정도 코너하면 오시는데 오시죠.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오셨습니다. 아직도 좀 막힌 것 같습니다. 김프로님 듣고 계시죠? 조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길 많이 막혔죠? 네. 아우,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새벽이라서 또 사고가 좀 많은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밀덕이시라고, 밀리터리 덕후. 처음 듣는 얘기. 아, 그래요? 아니, 우리 장보 사장님은 저는 그냥 이제 뭐 세미컨덕터 관련된 섹터 좋아하는 걸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밀덕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늘 또 방산 관련된 종목들 정리하시려고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양희 교수님은 저를 또 그 영화 덕후로 또 밀고 계셔가지고 조금만 좋아하면 다 그렇게 되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미국 주식 덕후, 미덕, 미더덕이 먹고 싶네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방산주 빅5. 미국은 사실 방산주 주가나 뭐 실적이 좀 좋은 편 아닌가요? 뒤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적은 사실 별로였고요. 그래요? 가이던스도 별론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대적으로 로키드 마틴이 한 4% 가까이 주가가 오르면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과연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부분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돼서 미국 주식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또 백악관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의 즉각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더 위기감을 좀 조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는 수요일이죠. 2월 16일, 빠르면 오는 2월 1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관련된 기업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내에 자국민 철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제 여행 금지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 국채 금리는 급락을 했고 유가하고 금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비트코인은 지금은 사실 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앞서 장호섭 부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우존스 1.43% 빠졌고 나스닥 거의 3% 가까이 빠졌고 S&P 500도 2%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과연 어떤 얘기인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되게 계속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자꾸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반쪽씩 갈려 있다고 해요. 친서방, 친러시아. 항상 이제 계속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러시아에서 계속 이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좀 이것저것 참견한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토에 자꾸 이제
손을 내밀려고 하는 거고 나토 가입을 하겠다고 주장한 지는 거의 한 20년 이상 된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가입을 못했다. 네, 해야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고 또 나토 입장에서는 계속 이 동쪽으로 가려는 동진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얼마든지 환영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신에 그렇다면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위협적이잖아요. 나토라는 게 서방 국가들의 그 모임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를 자꾸 위협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안보에 되게 상당한 위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좀 세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그 위협으로부터 본인들을 좀 방어를 하고 또 경제 지원도 좀 받고 싶어서 나토에 대한 지원 또 가입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죠.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시 한번 천명을 하죠. 우리 나토에 가입한다. 이러고 나서 러시아가 얼렐레 한 거죠. 얘네들이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럼 우리 좀 불안한데 하면서 병력을 이제 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그 국경 지역에.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 했는데 움직여. 불안한데? 서방에 자꾸 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니네 그러지 마. 러시아한테. 그렇게 좋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우리 애들 보낸다 하면서 이제 병력을 또 추가로 보내기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어떻게 보면 서방하고 좀 부딪히는 모양새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러시아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해요. 나토와 미국에 야 이런 거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최소한 이거는 해줘야 되지 않아? 했는데 싫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그러잖아. 응? 우린 스스로 우리를 지키고 싶은 건데 니네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하면서 병력을 더 배치를 하고 또 주요 무기들도 배치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건데 포인트는 사실은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주 중에도 되게 바빴잖아요. 저기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도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독일 새로 선출된 독일 총리도 미국까지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또 과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금요일 날 백악관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이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일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주가도 빠지고 여러 가지로 위협을 느끼니까 어저께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요. 1시간 넘게. 1시간 넘게 했는데 우리가 그냥 짐작할 수 있잖아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벌써 12월에도 그러니까 1월 달에도 두 사람이 통화를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얘기만 하고 끝났고 이번에도 자기들 얘기만 하고 끝났고 그리고 그 측근들이 또 계속 통화를 했을 건데 내용이 별 의미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계속 우리는 소통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이런 긴장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포인트는 그럼 이번 주에 과연 러시아가 16일 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또 포인트가 많이 꽂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조그만 미사일이라도 하나 정말 우크라이나로 발사를 한다면 그게 또 단기적인 시장에 좀 하락을 크게 야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 쪽으로 어떤 미사일을 하나 쏘든지 뭔가 공격의 여지가 있으면 그걸 빌미 삼아서 아예 장악을 해버리는. 선제는 안 하고 우크라이나가 먼저 도발하게 만드는. 자기들이 이렇게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움직여서 오히려 전쟁의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못하죠. 때문에.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병력을 투입하고 하면은. 군수 관련된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미국은 이래나 저래나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경찰 또 빅브라더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이상 그 와중에 그런 역할까지도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좀 더 세계 경찰 역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을 테니까 그런 포인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구글 트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11월
12월부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12월 초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 하면서부터 관련 검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1월 중순 이후에 이제 전쟁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계속 그 검색이 강화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어느 나라에서 그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하나 살펴보니까 아일랜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요? 그다음에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일랜드나 영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유럽에서 조금 여러 가지 경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도 놀랐어요. 아일랜드가 가장 높게 나와서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고 네. 영국도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전혀 현재는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내용을 좀 참고 삼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제가 한 11월 초에 미국 5대 방위산업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3분기 실적이 별로였고 4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5대 방위산업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1위가 로키드 마틴이고요. 세계 1위 방위업체이기도 하고 F-35 전투기로 되게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 40여 대 가까이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드가 바로 로키드 마틴의 그렇죠. 제품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위가 레이시언 테크놀로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요. 미사일 방어 체계뿐만 아니라 어떤 레이더라든지 이런 신호 감지 이런 부분에 되게 특화된 업체입니다. 레이시온하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합병한 지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잉이고요. 세계 1위 민항기 업체고 가장 돋보이는 거는 KC-46 공중급유기. 현재의 전투기들은 작전 반경이 되게 좁아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작전 반경이 좁아서 멀리를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기름을 넣어주는 이 공중급유기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도 대단해요. 생각해 보시면 날아가는 비행기에 기름을 넣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 사진이 있는 이 거잖아요. 사진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씩 해서 네, 가면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막대 같은 주유기가 쭉 나와서 네. 있으면 거기에 전투기가 접근을 해서 도킹을 하고 급유가 이루어진 다음에 풀린 다음에 다시 자유자재로 비행을 하는. 너무 신기하네. 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신기해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4위 업체는 노스롭 그루먼입니다. 스텔스 폭격기하고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호크 무인기. 요즘에 미드나 미국 영화 보시면 미국 현지에서 무선 조정을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어떤 국지전 지역에 폭격을 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그냥 무선 조정으로 조이스틱 가지고 폭격하는 그림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바로 그 무인 폭격기가 바로 글로벌 호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세계 5위 업체는 제너럴 다이내믹스고요. 육해공하고 정보 시스템 전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차하고 잠수함 부분, 그리고 전자기기 부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5개 업체의 주가를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최근 3개월 동안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거의 17% 가까이 올랐어요. 와. 엄청나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발발하고 나서 그렇다고 오르는 보시면 거죠?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1월, 12월부터 봤을 때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 5개 업체가 지금 보잉 빼고는 전부 5% 이상의 그러니까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잉은 이제 민간 항공기 부분 때문에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과연 지금 주가가 왜 오를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실적 발표는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5개 업체가 다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지금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상회한 회사는 로키드 마틴밖에 없어요. 로키드 마틴이 오른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다 보니까 네. 실적이 하회인데 맞아요. 로키드 마틴만 좋았네요. 가이던스도 좋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 업체는 매출이 안 좋거나 아니면 EPS가 안 좋거나 아니면 가이던스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레이시온이 실적 발표할 때 좋진 않았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그 뉘앙스가 되게 좋았나 봐요. 주가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다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자, 그러면 목표 주가하고 투자 의견 살펴보면 현재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하고 보잉이
상대적으로 강력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고 다른 세 개 업체는 매수 의견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레이션 테크놀로지하고 보잉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국방 예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2022 회계연도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라고 해요. 그리고 국방 수권 법안이라고 해서 미 국방 예산을 담는 법이 있는데 이게 작년 5월 28일 날 국방부에서 7,150억을 책정을 해서 이제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전년 대비 1.6% 증액. 너무 작아요. 금액 자체는 크지만 증액이 얼마 안 됐잖아요.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증액이 작으면 이 군사업, 그 방산업체들한테 돌아가는 게 적어지죠. 적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9월에 하원에서 7,400억 달러의 지출 승인을 합니다. 네. 야, 국방부에서 잡았는데 니는 너무 조금 잡았어 하면서 증액을 해줬어요. 그리고 12월 15일에 상원에서는 이걸 더 올려서 7,680억으로 지출 승인을 합니다. 250억 달러 증액을 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2021년 12월 27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해서 이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려 3개월이 거의 2달이 늦어졌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문제? 자, 일단 국방 예산이 쓰이고 있는 부분은 지금 보시면 다양한 무기 체제에 다양한 그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림만 봐서는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투기, 잠수함, 뭐 무인 항공기, 또 우주 전쟁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따져볼 게 뭐냐? 현재 지금 이게 2020년 기록인데요. 7,780억 달러의 국방 예산 중은 다른 나라 11개국의 국방 예산보다 많아요. 미국이? 네. 미국 1개의 국방 예산이 다른 11개 국가의 국방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국방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1.6%밖에 안 늘어났대요. 그러면 단적으로 이걸 국방 업체들한테만 다 나눠준다고 해도 매출이 얼마나 늘겠어요? 1.6%밖에 안 늘겠죠. 그럼 실제로 가이던스가 좋을 리가 만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제 국방비가 최종 확정된 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방비는 2.2% 인플레이션을 가정해서 책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 지금 CPI 기준으로 보면 1월 달에 한 7.5% 이상 올랐잖아요. 그럼 유가, 인건비 같은 게 거의 10% 가까이 올랐다고 보면 과연 지금 이 업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국방부 예산의 30% 정도만 하드웨어에 투자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인건비나 기존의 무기 체제에 대한 운영비예요. 그럼 30% 중에도 한 1.6%, 2% 늘어났다고 해도 국방 업체들에게 돌아가는 예산 자체가 비용 자체가 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올해 가이던스하고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가이던스가 좋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방업체,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국지전이라도 어떤 이런 사태가 발발했을 때 매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적용이 될 거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고 나면 사실 주가가 또 빠지는 경향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거고요. 그리고 국방계약은 보통 장기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보통 뭐 5년, 10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방산업체가 비용을 지불할 때는 단기적으로 계속 지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 시스템 반도체 이슈도 분명히 있을 거고 공급망 이슈도 있을 거고 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런 부담을 다 방산업체들이 지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이던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방산주에 대한 투자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실적도 좋지 않고 가이던스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멘텀만 가지고 방산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북한이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전에는 테마성으로 엄청 관련된 뭐 종목들이 막 오르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없지만 확실하게 오른 건 로키드 마틴이 실적이 좋아서고 나머지는 이 관련한 이슈에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채팅창에도 계속 올라오는데 앞서서 우리가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 걱정했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만 나오는 관련된 그 소재, 네온, 그런 팔라돈.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되는 그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더 이게 영향이 오래 갈지에 대해서만 더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하는 부분보다는 우려할 부분을 더 챙겨봐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게 되면 미국보다는 미국 외에서 뭔가 전쟁이 터지기를 약간의 이들이 좀 바라겠네요. 그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그렇죠.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뭐라도 하나 더 팔 수 있겠죠. 네, 팔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안 좋았으면 좋겠네요. 네, 안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았으면 좋겠고 더 이상 뭐 무기 많이 안 팔렸으면 좋겠고. 혹시 월가에서 바라보는 그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 나온 거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로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만약에 국지전이 벌어졌을 때 잃는 게 너무 많다. 현재까지 기회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주 실제로 월, 화, 수 시간이 가봐야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16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부디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쭉 없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들 쭉 확인해봤는데 결론은 실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